안녕하세요. 장의차의 무순위 청약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의차의 무순위 청약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의차의 계약률이 60%라는 얘기도 있고 40%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하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확실한 건 그 건설사와 시행사에서 그 계약률을 오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아마도 생각보다 계약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 무리한 가격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거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장의자의 무순위 청약이 들어간 것처럼 둔촌 주공도 무순위 청약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의자이나 둔촌 주공이나 결국 흥행에 실패하고 미분양이 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비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 5년간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를 7억에서 9억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하니 어느 분께서 저한테 댓글로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냐? 자신이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주변 상황을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집값에 아무리 정부가 사라고 부추기고 떠들고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 기준에 최상단금리가 8%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3년 올해 코픽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가는데 집을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를 못하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바닥을 지하를 뚫고 더 내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미 지금 현재 2022년 4분기 기준 200이 넘는다. 통상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재인 정부 때 200을 넘었는데요. 그전에는 150을 넘는 일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오르면 내릴 때도 있다라는 거고 그 사이클이 이미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장의자의 무순위 청약 들어간다 어쩐다 이러는데 지역에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1억, 2억, 3억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이래저래 당첨자들이 대거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장의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봤더니 30평대가 9억에서 10억입니다. 9억에서 10억.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 지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북구 장이동이. 6억에서 7억요. 6억에서 7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9억에서 10억입니까? 이러니까 안 나간다라는 거죠. 아니, 건설업체가 수익은 많이 남기고 싶고, 청약이, 계약률이 100%가 안 된다. 60%다, 40%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높여놨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장의자이를 30평대를 4억 5천에 분양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릴 거야, 안 몰릴 거예요? 몰립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니까 안 몰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서울에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게 이례적입니다. 뭐가 이례적입니까?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둔촌주공도 미분양 될 거고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윤 정부가 뽑은 부동산 대못
덕분에 둔촌주공하고 자기가 뭐 누릴 거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뭐 경쟁률, 가점 급락, 뭐 청약 빙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건설사의 눈물의 뭐 금융 마케팅이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소리 하지 말라. 5억짜리를 10억 만들어 놓고 한 20% 할인 분양합니다. 8억에 할인 분양하니까 사라 이러면 뭐 사기고 조작이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둔촌 주공이 나중에 30평대가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뭐 정확한 예측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뭐 덕살같이 또 달라들어가지고 제 얘기가 맞니? 아무리 저하고 저를 비방해본들 현실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7억대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0평대 둔촌주공 30평대 7억이다. 지금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 시기가 그 가격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온다고 장담도 못하지만 안 온다고 장담도 못한다라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헬로시티도 마찬가지고요. 파크리오도 마찬가지고 리센츠도 마찬가지고 트리지움도 뭐 송파구 일대에 있는 뭐 대단지 아파트들 다 7억 8억 9억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요. 한때는 6억 7억 8억도 7, 8, 9억도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 집값 하락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5년 갑니다. 4년 간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 정부 말기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때가 이거로 내려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여러가지 신호들은 그러한 사실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가 떨어지고 20%가 떨어지고 30%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IMF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 가격에서 20% 이상 내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9년 가격에서 20% 이상 떨어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장의자회하고 둔촌주공이 미분양되고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자를 다 모집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죠. 다른 지역의 부동산 청약도 다 실패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8% 넘어가고 있고 2023년에 10% 돌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